아무리 악재가 쏟아져도 더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가가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2차전지 수요 둔화 우려,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트럼프 당선의 우려, 경쟁률 저하 우려, 이런 거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의 입장에서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생겼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분명히 멈췄습니다. 리튬 관련된 하위권 업체들이 많이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 살아남은 리튬 업체들로 독점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포스코 그룹이 리튬 상업 생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리튬 관련돼서는 포스코가 최대 수혜를 보고 있고요. 탑5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원탁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한 4,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최근에 주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크고 여러 가지 좀 업종 간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2차전지하고 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잘 요약해서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 본업은 전업투자자임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이 10만이 되었습니다. 경제원탁 구독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때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해 주셔서 국민주로 불렸던 2차전지 주식들이 어느새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조금 지속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2차전지 업체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마치 2차전지가 다 박살날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사실은 둔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요단에서 작년에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연평균 대략 한 36에서 40% 정도 성장률이 나왔다면 올해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데는 이제 S&E 리서치인데 올해 이제 연간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16.6%니까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걸로 예상하고 가장 좀 성장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도 연평균 성장률이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40% 성장하다가 올해 25% 성장하는 거니까 성장률의 둔화는 분명한 거고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실적에 즉각적으로 지금 작년 말부터 반영됐고 일부 양극재 업체들은 올해도 계속 적자를 기록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전기차의 판매량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지 전기차가 선택이 돼야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의 소재의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회복되는데 계속 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팩트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서 하지만 투자는 저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3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왜냐면 북미 같은 경우가 연평균 50% 성장이 나오는 데인데 올해 3월달 데이터 보시면 북미에서 순수 하이브리드는 연평균 25% 성장했는데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차의 15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는 수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일시적인 대체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기 때 일시적인 대안을 찾는 용도지 그게 뭔가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에서 전기차 3월달 판매량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 성장하면서 그래도 역성장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55%씩 성장한 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유럽은 독일이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됩니다. 독일이 가장 큰 시장인데 전년 대비 29% 감소한 전기차 3만 1000대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도 두세 번째 큰 시장인데 4만 8000대로 전년 대비 1% 역성장을 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48%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인데 조금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3월달 기준으로 전기차의 침투율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10%가 안 됩니다. 8.6%고요. 유럽은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20%대. 중국은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장률의 둔화 때문에 성장 침체기는 있지만 여전히 큰 시장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럼 24년도에 둔화되면 25년, 26년 계속 둔화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연기된 물량들이 25년에 대거 신차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할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이 일단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차 살 때 한 방에 사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높은 금리를 주고 사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 다행인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는 있지만 아마 올해 7월 달에는 드디어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 매력적인 신차 나오는 사이클과 맞물려서 금리가 인하되면 전기차 신차에 대한 수요는 사실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모든 전기차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데는 바로 충전입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충전 인프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전기차 수요가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배터리셀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올리면 충전소가 많아지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해결이 되고 금리가 낮아지고 같은 가격대,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물론 전기차 타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있지만, 타보신 사람들은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최소한 2, 3년을 탔을 때 같은 기간 유지비, 운영비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약간 보조금을 받고 유지비나 운영비 측면에서 가격적인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는 둔화 국면이지만 앞으로 커질 가능성은 분명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완성차나 미국의 완성차가 1, 2분기에 있던 게 3, 4분기랑 내년 상반기로 이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오는 거는 올해 하반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양극재 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3월 달에 배터리는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32%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양극재는 전년 대비 60% 감소를 했는데, 다만 양극재의 데이터가 전년 대비 감소는 했지만 가격상으로, 예를 들어 평균 가격이 지금 30불 언더까지 왔는데 3월달 가격이랑 4월 10일까지의 잠정 가격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하락세, 양극재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다는 거고요. 4월달에는 3월달 거보다 0.1달러 정도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가격이 더 이상은 좀 안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에 유의미한 게, 아까 완성차 업체의 자체 충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음극재를 쓰는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양극재는 전년 대비 60%, YOY로 60% 감소한 반면에 음극재는 전년 대비 46%가 오히려 증가했고요. 전 월 대비로도 6% 증가하면서 음극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터리와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에 대한 개선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를 예상하는데, 특히나 4분기에 GM의 신차들, GM이 작년에 7만 대에서 올해 20만 대까지, 최소 20, 최대 30만 대까지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GM에 대한 밸류체인이 좀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테슬라도 하반기쯤에는 좀 수요가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튬 공급을 줄이면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바닥에 나온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리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분명히 멈췄습니다.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 84.5 위안이면 생산 원가를 침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업체들이, 특히나 중국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무자비하게 공급을 늘렸다가 지금 그 공급 늘린 거를 역풍을 맞아서 앞으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공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중국 업체들이 일부 리튬 관련된 생산을 줄인 부분도 있고요. CATL도 리튬 광산을 중국에 갖고 있는데 두세 달 전에 CATL 리튬 광산도 대략 6에서 7% 정도 감소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인력을 막 그 무자비하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생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비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리튬에 대한 생산을 줄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된 업체들 중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위권 업체들이 많이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긴 쉽지 않겠지만 공급이 줄어들면 지금 기존에 살아남은 리튬 업체들로
리튬을 독점될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에 굉장히 싸게 샀던 악성 리튬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리튬에 대한 신규 수요가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돼야겠지만 일단은 공급단에서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가격은 좀 빠지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84.5 위안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리튬 업체들 자체가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인 미국의 엘버말이나 칠레 SQM 같은 1등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 그래서 상위 업체들이 가격을 좀만 방향성을 위로 올리는 쪽으로 잡으면 그 밑에 업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철광석이 지금 요새 그런 상황이거든요. 철광석이 예를 들어 최상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 밑에 업체들도 지금 포스코 올리면 현대제철 올리고 동국제가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위 업체들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요단에서는 엘버말 CEO랑 칠레 SQM CEO가 대략 평균적으로 두 분이 얘기하신 거 보면 그래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에만 리튬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망공 모빌리티라든지 2차 전지의 한 3분의 1 정도 시장 규모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리튬이 엄청나게 쓰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둔화 구간이긴 하지만 수요가 대략 20% 정도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공급이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선 빠지기는 크게 어렵다. 다만 여기서 더 폭풍 상승이 나오려면 수요단에서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미국의 FTA 체결국인데 기존에 들어간 업체 엘버말하고 SQM 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라든지 SK가 칠레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 이 양질의 칠레랑 아르헨티나 요 관련된 리튬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염호를 보유한 리튬 업체들 쪽으로 그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쪽에는 나중에 좀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염호 드디어 이제 올해 말에 완전히 1단계, 2단계까지 끝나고 25년도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밝힌 2030년 기준 42만 3천 톤이라는 리튬 생산량에 대해서 뭐 양을 줄이거나 기간을 연기하거나 그런 반응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포스코 그룹이 드디어 리튬 상업 생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도 미국과 FTA 체결한 칠레에 관련된 다양한 리튬 관련 프로젝트에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튬 관련돼서는 포스코가 뭐 엘버말이나 SQM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탑5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최대 수요를 보고 있고요. 아마 아르헨티나 염호 총 1단계, 2단계 합쳐서 5만 톤 중에 2만 5천 톤 1단계는 아마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사가 났잖아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당장 지금 99% 아마 포스코 퓨처엠일 것 같은데 수산화 리튬 28톤이 이미 최초로 공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관련돼서 매출이 이제 올해 말에는 잡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김준영 사장님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총괄 그걸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장인하 회장 신규 취임 이후에 2차 전지 쪽을 마치 되게 소외시키는 것처럼 그런 전혀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2차 전지도 포스코홀딩스 철강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성장축으로 간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그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탑5권에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리튬 관련돼서 공급업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과거의 고점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제 매출로 찍힐 만한 여러 호재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2차전지 기업들이 그렇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의 타입이 파우치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이 국내 SK온하고 LG엔솔이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의 SDI는 각형을 씁니다. 각형은 대부분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쓰고요. 미국은 파우치형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국내 SK온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파우치형을 썼고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삼성 SDI의 각형이 좀 새롭게 다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파우치의 장점은 고객사마다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건데 각형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각형에 딱 그 주어진 각형 틀대로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사각형 구조가 배터리 셀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 배터리의 안정성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형이 지금 다시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늘어날 거로 보는 게 지금 원통용 배터리입니다. 원통용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의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뭐 안정성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다만 원통용과 원통용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에너지 밀도는 파우치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원통용 배터리를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LG 엔솔 모두 원통용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가장 빠르게 삼성 SDI랑 LG 엔솔이 당장 올해 말에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다 고객사 컬 테스트가 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원통용 배터리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완성차 업체들도 기존의 파우치나 각형에서 원통용 배터리를 상당 부분 다 도입을 하면서 배터리 폼팩터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가 그나마 2차 전지에서 차별화된 주가 모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두권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원통용 배터리가 주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 밸류체인입니다. 삼성 SDI가 작년에 캐펙스 투자를 대략 2조 초반을 했다면 올해는 6조 후반에서 7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나 SK온이 주춤한 사이에 24년도에는 삼성 SDI의 해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 SDI 밸류체인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기존에 유럽의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 벤츠라든지 이런 고급차 위주의 포지션을 잡았다면 지금 현대 기아차 쪽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 볼륨 차종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6조 이상의 돈을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LG 엔솔하고 SK온하고 압도적으로 차이나게 1월달 2월 누적 배터리 출하량에서 삼성 SDI가 46%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SK온이 항상 삼성 SDI보다 순위상으로 위였는데 오히려 삼성 SDI가 5위권으로 올라오고 SK온이 6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삼성 SDI가 상당히 주목받고요. 그 관련돼서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 SDI도 이 4680 원통용 배터리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를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와 원통용의 가장 그 공통점이 되는 것들은 계속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너무 중요한 얘기 들었는데 24년도는 충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고객사도 가장 전기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관련돼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밀도를 얘기한 측면도 있었고 충전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화재나 이런 그 위험에 대한 안정성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다양한 팩터를 얘기했다면 올해 공통적으로 1등인 부분으로 얘기한 거는 이 고속 충전, 급속 충전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충전이 중요하다.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고 소비자 측면으로도 충전을 강조했고요. 전기차를 공급하는 전기차 완성차 측면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이 에너지 밀도 올리는 거는 거의 최대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 개선 측면보다는 충전, 충방전의 측면, 그 다음에 배터리의 수명을 증가하는 측면. 그래서 충방전에 대한 관련된 밸류체인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거고 그거는 3월 달에 음극재 데이터가 양극재랑 완전히 반대되게 전년 대비 YOY로 46% 성장했다는 점에서 삼성 SDI 밸류체인, 그 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밸류체인, 그 다음에 이 충전 관련주들 그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좀 2차 전진에 차별화된 모멘텀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24년도에 IRA 수혜를 받는 업종이 분리막하고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액의 엔캠이 가장 해외 글로벌로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캠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엔캠 가니까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회사들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당장 시점에서 주가 빠졌을 때 덜 빠지고 올라갔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제일 지금 센 밸류체인은 이 삼성 SDI 밸류체인과 소위 말하는 이 음극재 밸류체인이 좀 가장 주가 측면으로는 올해 내내 가장 주목받고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이 사실 많죠. 삼성 SDI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밸류체인은 에코프로비엠이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밸류체인이 되겠고, 삼성 SDI의 음극재를 납품하는 거는 아마 자체 JC케미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음극재는 그렇고, 삼성 SDI 관련돼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뭐 원통용 배터리 캔 뚜껑 만드는 데는 신흥 SC, 장비 만드는 회사는 뭐 필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율촌화학 같은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원통용 배터리 수혜주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충방전 관련돼서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충방전 관련된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하면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 기업의 전망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포스코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25년 내년 기준으로 PER이 지금 10배에서 11배 정도니까 딱 그냥 글로벌 평균사들의 PER 비슷한 수준이거나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 장인환 회장님 체제로 갔고, 철강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나온 부분이 있고, 철강으로도 2030년 기준으로 매출 100조 하겠다고 밝혔고요. 두 번째는 철강에서 매년 1조 이상 원가 절감을 하자고 했고요. 철강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저탄소, 친환경 철강 쪽으로 가자, 친환경 철강 쪽에 프리미엄 쪽으로 가자고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철강 쪽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울 거냐를 봤을 때는 리튬과 마찬가지로 아주 저가에 공급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견디지 못하고 상당 부분 도태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철강 부분 내에서도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코 그 권호준 회장님 때부터 이 장인환 회장님이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정도로 상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차전지 관련된 리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올해 최초 양산이 됐고, 이게 25년, 26년, 2030년까지 리튬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꽂히는 구조입니다. 심플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시는데요. 25년도에는 당장 리튬 생산이 아르헨티나 염호 1단계 25,000톤, 호주와 합작한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5만 톤입니다. 그럼 7만 5천 톤에 보수적으로 리튬 가격이 지금 박살난 가격을 적용해서 2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7만 5천 톤에 2만 불을 곱하고 거기에 환율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1,300 뭐 거의 80원, 90원 이런데 1,300원을 잡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계산하는 거 엄청 재밌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대략 매출이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르헨티나 염호하고 호주의 광석 리튬이 섞인 거잖아요. 그러면 광석 리튬은 대략 마진이 15에서 한 35% 정도 잡으면 되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최소 55%에서 많게는 70% 잡거든요. 그러면 그거 평균 계산해보면 대략 저는 45% 마진 평균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만 해도 거의 6천억에서 8천억이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구조고요. 그럼 이 단계가 이제 26년에는 여기서 아르헨티나 염호 5만 톤, 광석 리튬 5만 톤이면 10만 톤이겠죠? 내년 기준으로 하면 10만 톤에 그러면 2조 6천억이에요. 그럼 똑같이 영업이 45% 된다고 하면 1조 2천억이요. 포스코가 1년에 철강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대략 4조에서 4조 5천억인데 그거의 4분의 1이 26년에 리튬으로만 이익이 꽂히는 구조니까 아마 드라마틱한 개선세는 25년, 26년, 27년에 포스코홀딩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기업 중에 가장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을 딱 하나 꼽으라면 여전히 저는 2차전지 밸류체인의 가장 끝판왕은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의 포스코홀딩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한 거, 언제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일 텐데요. 말씀 주신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주가가 아무리 악재가 쏟아져도 더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가가 바닥일 확률이 높고요. 주가가 여러 가지 호재가 쏟아져도 거기서 더 오르지 않으면 꼭대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차전지 수요도나 우려,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트럼프 당선의 우려,
그리고 중국의 유럽과 미국 진출에 대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률 저하 우려, 이런 거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한다고 해도 다 틀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격대 아까 맨 처음에 말씀 주셨듯이 고점 대비 다 평균적으로 50% 넘게 빠졌거든요. 평균 가격이.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지고 여기서 2차전지 수요가 더 둔화되고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2차전지 관련된 이 IRA 법안을 다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 나온 악재들이 새로운 악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하실 거예요. 25년, 26년. 길게 보시는 분들은 27년. 그럼 지금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져보시는 거죠. 2차전지 내가 손실 너무 많이 났으니까 지긋지긋해 2차전지 팔고 AI 반도체 갈아탈 거야. AI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꼭지예요.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도 좀 빠지고 하긴 하는데 2차전지 빠진 거에 비하면은 반도체는 진짜 뭐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생겼는데, 그럼 그렇다고 지금 2차전지를 공격적으로 들어가냐? 그것도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2차전지 업체들의 분기별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확실히 나올 때 조금 비중을 실는 전략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게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어디야 하고 다 팔고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게, 물론 어느 2차전지 업종을 가진 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내에서 가진 지위, 글로벌 경쟁력,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이 글로벌 리튬에 대한 경쟁력, 이게 앞으로 주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면 저는 그건 주가는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